경미도 공매 7번째 사례. 공매에서 조세채권을 몰라서 3번씩이나 입찰보증금을 포기한 사례죠. 이와 같이 이제 보면 이 공매나 경매에서 입찰자가 간각이 제일 쉬운 부분이 세금 분야이다. 이 사례에는 공매로 3번에 거쳐서 낙찰받았으나 낙찰자가 잔금을 납부하지 못하고 입찰보증을 떼이게 된 사례다. 등기부상 또는 서류상으로 보면 대항력인 임차인이 1등으로 배당받을 것 같지만 조세채권이 법정길이 빨라서 1순위와 2순위로 배당받고 3순위로 임차인이 배당될 금액이 없었다. 그에 따라서 선순위 임차인을 낙찰자가 5천만 원을 인수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은 앞으로도 몇 명이나 더 발생할 수도 있고 또 경매나 공매에서 언제든지 함정이 도사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이제 설명을 한번 드리고자 합니다. 물건은 이제 공매 물건은 사실은 어떻게 이루어졌냐면 이 물건이거든요. 이 물건. 그래서 제가 이제 이 부분은 이제 제목은 좀 잘 안 보이시니까 이렇게 이 부분을 이제 갖고 설명을 해보자 합니다. 여기 보면 이제 이와 같이 임차인이 고정민이라는 임차인 고정민이가 전입이 2011년 3월 7일이고 확정일자가 2013월 7일 같은 날이죠. 그럼 이 사람은 2011년 3월 8일 오전 0시에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이 발생합니다. 조세채권은 압류날짜를 갖고 소액임차인이라고 생각하는 임차인하고 우선에 따라서 배당하는 게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많은데, 참고로 이제 보면 여러분이 이제 방송 시간이라든가 방송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이렇게 제가 네이버 카페에 김동희 교수의 부사모라는 카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김동희 교수의 부사모에서 질문을 하셔도 되고 이 강좌 내용이라든가 다른 강의 내용도 설명을 들을 수가 있는 거죠. 제가 한번 더 세금은 조세채권은 특별우선 채권은 우리가 1순위가 필요비, 유익비 상한 청구권, 그리고 2순위가 최우선 변제금. 이 최우선 변제금은 주택임차인이 최우선 변제금하고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에 의해서 소액임차 보증금 일정액, 그리고 근로자의 임금 최우선 변제금 3가지가 있죠. 이건 다 동순입니다. 또 3순위로는 당해세가 있죠. 이제 국세 당해세도 있고 지방세 당해세 같은 경우는 이런 경우는 압류하지 않아도 교부 청구로서 이렇게 조세채권이 이렇게 3순위에 해당되는 이러한 특별우선 채권은 경매나 공매로 매각이 되면 경매 비용이나 공매 비용을 빼고 1순위로 필요비 유익비 상한 우선 변제받고 2순위 최우선 변제, 3순위는 당해세가 우선 변제받기 때문에 이 조세채권이 당해세에 해당되면 당연히 우선해서 변제받죠. 당연하게. 보통 경매나 공매 절차에서 이 특별우선 채권이 배당 못 받는 경우는 거의 드뭅니다. 이 부분은 거의 다 배분을 받기 때문에 여러분은 배당할 때 경매나 공매 절차에서 이러한 특별우선 채권이 잇따르면 먼저 공제하고 나머지 해결해야 되니까 조세채권이 이렇게 3순위에 해당된다 그러면 먼저 배당을 받게 되는 거죠. 이거는 압류와 상관없습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이 당해세를 제외한 당해세가 아닌 건 일반 세금이라고 하죠. 이 일반 세금은 법정길 갖고 따집니다.
다른 저당권 채권, 다른 채권하고 이제 할 때는 다른 이 담보물권, 이 근저당이나 담보가 등기, 임차인이 확정일자 임차권, 확정일자 임차권, 뭐 등기된 임차권 이런 거 들어가고 전세권 이런 거하고 따질 때는 일반 세금이 압류와 상관없이 법정기일 갖고 따집니다. 근데 간혹 보면 이런 경우가 있죠. 어떤 경우냐면 갑임차인이 5월 1일 날 전입도 하고 확정일자도 받았단 말이야. 그리고 나가지고 10월 1일 날 세금 압류가 이루어졌습니다. 세금. 이 압류에 의해서 공매가 진행이 되면 당연히 이 임차 보증금이 1억이다. 그러면 이게 먼저 배당을 받고 나머지 이게 배당을 받는 줄 알아요. 근데 세금은 이제 그 법정기일이라는 거는 뭐냐면 그 보통 압류를 하려면요. 보통 1년 전에 이 그 법정기일이 발생한 걸 한 1년 후 정도에 압류합니다. 어떤 사람은요 10년이 지났는데도 압류 안 하고 그 주택이 경매나 공매 들어가니까 그러면 통지가 가잖아요. 부동산 소지에 관할 이 국세 같은 경우는 세무서에 통지하도록 돼 있죠. 아니 이제 지방세 같은 경우는 그리고 공매나 경매 들어갈 때 주소지 관할 채권이니까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게 채권 신고하도록 통지하도록 하잖아요. 그 과정에서 이 교부 청구 들어가죠. 우리가 세금 배당 요구라는 거는 이런 임차인이라든가 집행권하고 배당 요구라는 표현을 쓰지만 이렇게 근저당권자는 채권 신고 내역이라고 하고 채권 신고 이렇게 조세나 공과금은 교부 청구한다고 표현하시죠. 다 같은 배당 요구 효력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런 교부 청구 요구로 해서 이것도 보면 이렇게 한 6개월 정도 빠른 임차인인데도 불구하고 이게 먼저 법정일이 빠라가지고 당연히 빠르죠. 여러분 압류됐다면 이 세금은 1년 전 이상의 그 법정일이 발생한다 생각하고 입찰에 들어가야 돼요. 그런데 그냥 압류 날짜하고 이 날짜하고 비교해서 확정일자가 빠르니까 먼저 배당받는다 대승 날정 받았지. 이런 사람이 3명이나 있었던 거죠. 그 3명이 있던 내용들을 제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어떤 사례가 있었는지를. 이와 같이 보면 여기 이때 8,340만 원에 낙찰받았죠. 잔고를 미납했죠. 왜 그러냐면 얼마를 인수해야 된다? 7천원 인수하니까. 이 사람은 얼마에 낙찰받은 거냐? 1억 8,340만 원에서 7천을 포함하면 1억 5,340만 원에 낙찰받은 게 되죠. 그 다음번에는 이 사람이 몰수됐는데 ICT 통신 못하고 또 낙찰받았어요. 8,569만 9천 원. 이 사람은 얼마냐? 1억 5,569만 9천 원에 취득가 된 거죠. 왜 낙찰가는 요구이지만 인수금액을 포함시켜 총 취득가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낙찰받았어요. 얼마를 8,100만 원에 여기다가 또 7천만 원 포함하니까 1억 5,100만 원에 된 거죠. 그러게 잔금을 못 납부하죠. 여러분 같으면 잔금을 납부하겠어요? 납부한다고요? 그럴 정신이면 공매하지 말아요. 괜히 그 돈 갖고 그냥 은행에다 적금 통장에 넣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조금 돈 벌려고 하다가 어떻게 했어요? 돈 벌기커녕 손해보죠. 여러분 이제 그래서 이제 우리가 법원 경매도 마치 공매에서 조세채권 같은 경우는 사실은 우리가 확인하지 않으면 안 알려줘요. 그러나 요즘에는 이제 그 공매도 이 좀 규정이 바뀌어가지고 이게 압류를 한 것만 알려주는 게 아니라 공매재산 명세서를 보면 그 납부 기한하고 법정기일이 명시돼 있어요. 그때 여러분이 이제 공매 입찰 들어갈 때는 공매재산 명세서를 자세히 보면 거기에 압류 날짜도 기재되지만 거기에 보면 법정기일하고 또는 그 납부 기한 이런 것들이 기재가 되니까 그걸 갖고 임차인하고 비교하면 되는데 이게 2018년 1월 1일부터 법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 이전의 물건은 이런 물건이 없었어요.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들을 조심해서 세금이라는 건 절대 압류 날짜를 기준으로 하면 안 된다. 뭘 갖고 따냐? 당해세면 등기 없이 우선하는 거예요. 당해세가 일반 세금이면
이 법정기를 갖고 따진다. 그러나 여러분이 법정기일은 대개 압류날짜보다 1년 전으로 소급해서 발생한다는 생각하세요. 1년이 뭡니까? 5년, 10년 전이 될 수도 있어요. 그때 항상 정확하게. 근데 그거를 정확히 법정기를 잘 모르겠다. 그러면 입찰 들어가기 전에 공매 담당자한테, 공매 담당자는 한국자산관리공사 1588-531, 1588-531에 전화를 해서 이게 한국자산관리공 캔코의 콜센터잖아요. 온미드 콜센터 1588에 5321 해가지고 관리번호 뭐 2018 타경 12345 또는 001 뭐 이걸 불러주고 이거에 대해서 담당자를 통화하고 싶다. 그래서 법정길 또는 이제 그 당해세 유무를 확인하고 내가 인수할 권리가 없는지 한번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면 이 지금과 같이 공매 조세권을 몰라가지고 3번씩이나 입찰 보증을 떼이는 이런 억울한 사례가 없죠. 여러분도 조세권이 나오면 압류날짜를 기준으로, 조세채권은 압류는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 법정길 갖고 따지고 당했으면 우선했으니까 이런 부분들 잘 파악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공매에 투자해서 성공하려고 하다가 잘못하다가는 입찰 보증을 떼이거나, 어떤 사람들은 그거를 입찰 보증을 떼이는 사람 또 그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아까 같은 경우는 뭐 850만 원 정도만 떼면 되죠. 8,500에 낙찰 받았으니까 그 정도면. 근데 문제는 뭐냐면 잔금을 납부하면 어떻게 했어요? 7천만 원 정말로 인수해야 된다는 거죠. 제가 이제 경매나 이 공매를 보면 분들이 보면 가끔 보면 입찰 보증을 떼이는 사람들을 좀 그 사람이 현명하지 못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제가 보기로는요, 입찰 보증을 포기하고 끝내야 되는 10%로 끝낼 수 있는 걸 갖다가 아예 잔금까지 납부해 가지고 7천만 원을 정말로 인수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더 현명하지 못한 사람이에요. 오늘 방송은 이거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